라이브 커머스 셀러이자 잘 파는 언니라는 유튜브를 현재 운영 중인 잘 파는 언니 마이디 김미경입니다. 평생을 월급을 벌고 일하던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너무 우울해서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직장의 그 거래처 공장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고들하고 원단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한번 가져다 팔아볼까? 이렇게 시작을 그때 라이브 커머스를 접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거다 싶어서 제가 남편을 퇴사를 시켰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제가 팔고 싶은 제품보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피스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언니들이 원피스에 뭐가 필요할까를 한 번씩 물어보거나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라이브에서. 언니도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것들은 동대문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다들 싸게 팔아야 된다, 저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라이브는요, 사는 주체가 뭐냐면 저렴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한테 사고 싶은 사는 팬덤으로 움직여요. 대표님, 아무래도 저기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멘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멘트, 뭐 판매를 유도하는 멘트라든가 뭐 대표님만의 시그니처 이런 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뭐라도 좀 팔면서 좀 예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때마침 여기 오시네요. 그래요? 되게 자연스럽다. 때마침. 네. 자, 제가 사실 이 티셔츠를 받았는데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본 이유가, 저는 원래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박스에서 뜯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좀 많이 전달을 하거든요. 물론 막 예쁘게 다려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보는 편이라 한번 바로 여기서 자, 일단은 검정색 티예요. 검정색 티인데 이렇게 흰색하고 두 가지 컬러인데 이렇게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새겨놨어요. 여기는 지금 흰색에다가는 깜장색 글씨. 보면 빨아도 안 떨어져. 떨어지는 스티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기 막 돌리셔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티셔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입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 신축성 되게 좋고, 또 오히려 얇으면 남자들 안에 비치잖아요. 괜찮아요. 혹시 원하시면은 안에 이렇게 남자들 사용하시는 방탄 꼭지 사은품으로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하나씩 넣어드리고, 지금 보면은 소재가 면 100%. 네, 면 100%예요. 면 100% 되게 고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라벨 달려 있고요. 보면 고급진 라벨도 막 붙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있어 보여요. 이렇게 라벨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총 티셔츠가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이게 사이즈가 라지, 미디움, 그리고 엑스라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인가요? 남녀 공용입니다. 커플티. 또 촌스럽게 같은 색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자분은 방탄꼭지 해야 되니까 깜장색, 여자분은 흰색 하셔가지고 이렇게 커플티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무난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티들 이렇게 자켓 안에다가 입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문 있어 보이게. 추출해. 있어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대기업이 될 회사니까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거 기념 삼아서 갖고 계시면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 저희 오늘 하루만 1+1으로 특가로 드리니까 오늘 꼭 구입하셔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나들이 가실 때 입으실 수 있도록 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이렇게 즉흥적으로도 되는구나. 되게 멘트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원래는 너무... 좀 잔말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시간상. 역시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냥 내가 본 맞아요. 거를, 그러니까 시청자의 눈을 통해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는 정도네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 때 절대 제가 쓰지 않는 첫 번째 용어가 전문가 용어예요. 이게 뭐 의상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용어들을 막 쓰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용어를 잘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 소비자의 시선에서 낮춰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여기 이제 아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몰 부분이 뭐 이러면서 몰라요. 뭐라고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여기 딱 달라붙으면 불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한다던가, 샤워 커튼 아시죠? 이거 샤워 드르륵? 커튼. 드르륵? 저는 소재를 샤워 커튼에 비교한 적도 있어요. 진짜? 샤워 커튼 느낌 좀 나고 아니면 이렇게? 그 환경미화원 분들 여기 이렇게 형광빛 나는 형광빛 나는 그런 소재
로고가 박혀 있어요 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저는 약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그거 직관적으로 바로 소비자들이 빠박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가끔 어떤 저한테 비유를 뭐 여쭤보실 때도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막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하고 파리바게트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도 조금 많이 해드리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구나 라는 바로 이해가 가게끔. 아까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1+1으로 드리는데 커플 티하기 딱 좋고 남자는 검은색, 여자는 하얀색 뭔가 상황 설정도 해주고 그게 되게 좋은 그리고 것 무엇보다 같아요. 빠른 배송. 내일 이번 주 뭐 어쩌고 하니까. 근데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하실 때 보통 이제 상품의 장점만 이야기하시는데 단점도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네. 전 그것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또 꿀팁인데요. 예. 저는 못 사게도 해요 가끔. 언니 저번에 샀잖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안 돼요. 그만 사. 말려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1대1을 싹 보내세요. 진짜 안 되나? 너무 똑같나? 봤을 때 똑같아?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땡겨요. 근데 언니 괜찮겠어요? 비슷한 거 같은데? 뭐 언니가 원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그래서 방송 중에 약간 이렇게 못 사게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걱정해주는. 이 판매자가 진짜로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지갑을 걱정해주고 진짜 내 입장에 생각해주는구나. 언니 이거 조금 타이트한데 언니 불편할 것 같아요. 언니 괜찮겠어요?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약간 밀당하는 것도 좀 있네요. 네. 야. 저희 소비자가 보면 안 되는데. 저희 채널은요 철저하게 B2B 채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처음에 라이브를 했을 때 자본금은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왜 설마? 저 진짜로 5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것도 500만 원이 사무실 냈다 그랬잖아요. 보증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한 푼도 없이 그래서 시작. 저는 그 이제 퇴사하고 퇴직금? 네. 얼마인데 퇴직금 한 4억? 퇴직금으로도 그냥 버틴 거죠. 7개월 동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 후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퇴직금을 또 받았죠. 그래서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또 아니 그때 무슨 확신을 하고 남편분한테 너도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희 남편도 이제 젊은 남자로서 언젠가 한 번은 사업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그렇죠. 이제 해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 됐어요. 라이브가 손해는 없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이 아니고 제가 하는 영업 방식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오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서 라이브를 그 자리에서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물건 내가 갖고 도망갈까 봐 불안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팔고 팔린 물건들을 제가 돈 주고 사오는 거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공급 업체들을 처음 하신 분들은 찾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이야 이제 대표님 수준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업체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나한테 물건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신 게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업체를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드려요.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잘 팔리는 장면들을 조금 많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라이브 했던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하면서 결과를 좀 많이 노출을 시켜드리는데 초반에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결과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라이브 안에서 잘 파시는 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라이브를 하겠다 해서 사장님 앞에서 라이브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고 이거 괜찮겠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마진율을 되게 낮게 초반에 보기 때문에 팔아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개라도 팔리면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유지가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제가 자신감으로 바뀌어서 설득을 하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 한 번 하면서 이 개수로 얘기해 주세요. 가장 많이 판매한 개수. 개수로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매출로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매출에 7,400만 원까지. 야, 우리 안 퇴근하자. 라이브 커머스부터 빨리 지금 어떻게 해요? 와, 7,400이요? 그 사장님 진짜 좋아했겠다. 예상했대요? 한 업체만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들 좋아하셨겠다.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을 옮겼는데 꽃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와.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는 건 있죠? 네,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매출이 좀 나오시나요? 사실은
그 자체에서는 나오진 않고요. 음. 제방을 보시기 때문에 제방 보고 구매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제작 관리는 특별히 시작은 안 하시겠네요? 아니 솔직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제 걸 검색해 들어오실까봐 상품 페이지가 진짜 엉망이에요. 야,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기술이 없어도 진짜 한 가지만 잘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는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공감하는 거 좋아하고 공감력이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라이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나요? 보통 이제 동대문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지켜달라고 하는 그 판매 포지션이 있어요. 보통 1.7에서 1.8 이렇게 배수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지키는 거 외에는요. 저는 시장가를 좀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판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그 물건을 어떤 누군가가 판다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제가 싸게 팔고 아무리 싸게 가지고 와도 그러지는 않는데 한 번씩 제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거래 시 공장사장의 첫 거래 시에는 조금 이렇게 임팩트 있게 싸게 대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벤트로 뭔가 푼다던가 해서 판매 가격은 상품마다 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달라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벤트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뭐 좀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런 거 할 때?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럭키박스. 럭키박스? 이게 뭐가 갈지 모른다? 네, 한두 개씩 남은 샘플들이나 아니면 어디선가 저한테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회수되는 샘플이 아니라 저한테 제공해 주신 것들 버리기 아깝거나 뭐 팔긴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놨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립은 게임 기능이 있어요. 그 자체에 게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 돌리기도 있고요. 경매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 언니 조금 찢어졌어요. 찢어졌기 때문에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제가 몰랐던 세계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가끔은 이벤트용 상품을 사입하기도 해요. 조금 저렴하거나 괜찮은 것들을 사입해서 이벤트를 풀면서 유입을 좀 시키기도 해요. 라이브 판매 방송은 보통 어떤 루틴으로 준비하시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거예요. 제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 엄마니까 나 애기 재워야 되는 시간은 피하고 이게 아니고요. 애기를 재우는 시간을 피하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요. 그래서 저의 평소 루틴은 여행 많이 가는 날씨 좋은 날은 또 피해요. 그리고 평일도 점심때만 라이브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버스 타고 갈 때 무료하잖아요. 그런 시간대 한다던가 이렇게 좀 시간대를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면 이날은 라이브가 안 되겠다. 그럼 갔다 와서 저녁에 피곤해서 잘 테니까 이렇게 뭔가 파는 방송보다 재미있게 소통하는 방송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쭉 짜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다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성수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럼 주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 5회? 적게는 2회 하고 있고요. 2회? 네.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한다고요? 네, 적을 때는 2회밖에 안 하고 이제 많을 때는 뭐 5에서 6회 정도. 와, 그럼 2회 할 때마다 한 번에 7천만 원씩은 그 정도 최고 매출. 최고 그래요? 매출. 1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아니요. 라이브 방송 1시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보통 네이버는 1시간 딱 컷 2시간. 2시간 컷이에요? 네, 2시간 컷이고 횟수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2시간 하고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어서 2부를 하기도 하는데 저 힘들어서 안 해요. 요새는 2시간만 하고 끝내는데 최근에 조금 요청이 있어가지고 4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은 배 되게 고프지 않나요? 엄청 없어요. 저 중간에 막 배꼬르륵 소리도 나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이거 하고 하시면서 살도 많이 빠지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말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집중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라이브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같은 건 어떻게 가요, 중간에? 제가 예전에 네. 이렇게 업체에서 외부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건 급하지, 진짜. 저 혼자 있는데 저는 어. 라이브 혼자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는데 거기 사장님이 운전을 못 하세요. 헐. 그것도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어떡해. 갔다 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하고 사장님 세워놓고. 아니요? 그냥 비워놓고. 진짜? 그냥 비워놓고. 사장님이라도 세워놔야죠. 사장님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비가 오는데 저희 뭐 쇼 호스트가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오픈해서 얘기하면요. 이제 제 안에서 있는 이제 자주 오시는 단골 언니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와, 첫 배로 가셨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방 나가지 말아요. 지금 기다리세요. 뭐. 뭐 기다리시면 뭐 대박 상품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언니들이 같이 해주세요. 아, 이 팬덤이 장난 아니구나. 좀 저는 되게 저보다 언니들이 더 많이 물건을 팔아요. 사든 안 사든 일단은 좀 많이 오셔서 응원도 많이 네, 해주시니까 맞아요. 엄청 맞아요. 신나겠다. 맞아요. 또 다른 방송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 제가 네. 좀 내추럴하게 라이브를 하는 편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가 겨드랑이가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비춘 거예요. 이렇게 네. 옷을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언니들이 겨드랑이 저요. 얼만가요? 저 주세요. 막 갑자기 그거 갖고 창이 가득을 차는 거. 그것도 네이버 창에서 와. 너무 거의 또 언니 캡처를 떠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는 팔렸습니다. 저 왼쪽 겨드랑이 막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옷을 안 보고서 제가 판매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옷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특이한 옷 같은 거 뒤집어서 입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 입었는데 자크가 안 올라간 적도 있고 근데 그걸 다 저는 그대로 방송에 노출했어요. 그럼 이제 언니들이 그거를 계속 캡처 떠놨다가 두구두구 그래서 저희 역사를 좀 갖고 있는 언니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님 팬카페는 없어요? 네이버에 분명히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 오, 그래요. 저도 꼭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라이브의 또 다른 매력이 어떻게 보면 소통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상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원 언니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통 관리에 대한 좀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댓글을 다 읽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안 좋은 댓글이 달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안 좋은 댓글도 피하지 않아요. 근데 악성 댓글, 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술 마시고 저녁 방송을 하면요 누가 봐도 술 마시고 악의적으로 남기시는 분들이요 가끔 계세요. 그래서 막 술 냄새 여기까지 나요? 막. 막 그래서 느껴져요. 막 그래서 막 이미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를 해요. 그리고 라이브 측에서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권고해요. 그냥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라고. 근데 그런 건 읽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글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언니 이번에 배송 왔는데 뭐 이거 잘못 왔어요 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저는 무시하거나 뭐 나중에요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해요. 그리고 오픈해서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저희 배송팀에 다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언니 이거 꼭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고요. 라이브 끝나고 1대1 드릴게요. 아, 근데 저 대표님 이제 이거 하신 지 1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았죠. 예, 이게 사람의 감정을 소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를 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신 거죠. 아, 예, 나 뭔지 알아. 근데 사실 그래요. 뭐 물론 저는 가면 라이브를 많이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라이브가 사장님께 힘이 돼주길 바라고 하신다 그러면 도와드리려. 그러니까 전 분명히 있는데 몰래 하세요. 이게 저를 몰래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몰래 하시다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고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은 제가 거기 물건도 못 파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전에 마이더니가 팔았던 건데 이거 여기서 파네? 이제 다른 업체로 아예 분리를 하니까 약간 배신감도 소비자들이 느껴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이 파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한테 오픈을 하고 하셨으면 이라는 마음도 생기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저를 믿고 계속 맡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게 많아서 사실은 저는 소비자들한테 상처받은 것보다 거래처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 돈이 되긴 하지만 한순간에 돈이 벌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막 떼돈을 번다던가 시작하면 무조건 돈 됩니다.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의 새로운 유통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온라인에만 매달리시고 오프라인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오프라인 하시는 분이 온라인도 하시면서 같이 하셔라의 느낌인데 좀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면 좀 그런 상처나 힘듦을 좀 겪지 않고 가실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숨기고 하셨을까 뭐 이런 일들이 좀 빈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라이벌 경쟁 업체가 돼서 등장한 업체들이 꽤 됐었어요. 약간 대표님이 진짜 지향하시는 바가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내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쇼호스트를 꿈꾸는 사람한테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둘 다에게 다 하는 이야기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초보자들, 쇼호스트들, 그쵸?
그분들이 라이브를 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절대로 많은 준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장비를 막 갖추신다던가 강의를 끊으신다던가 이게 사실 물론 중요할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어떤 게 부족한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개선점이 나오고 고쳐지는데 안 해보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자꾸 그 준비만 하세요. 막 조명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어떤 분은 모니터도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보통 보면 이렇게 댓글. 예, 댓글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핸드폰 거치대 개조해가지고 쓴 건데 그 10,000원 초반대인 그걸로 저는 작년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무 장비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면서 개선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나서 아니다. 라이브 커머스 돈 안 되네 라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쇼호스트로도 이렇게 활약을 하지만 본인의 상품도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주로 어떤 것을 제조하시나요? 뭐 여성 의류 뭐 이런 건가요? 현재는 여성 의류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저는 라이브가 판매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같이 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소비자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네, 원단을 제가 가져다가 자, 원단이 이렇게 야, 있어요. 이것도 뭐 컨텐츠네. 만들어줄까요? 이것도 컨텐츠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무스탕 원단을 겨울 상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컬러를 쫙 깔아놓고 라이브를 켰어요. 그리고 자 언니들 컬러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해줄까요? 목도리 해줄까요? 가방 해줄까요? 했더니 언니들이 조끼가 갖고 싶대요. 너무 없대요. 긴 조끼. 그럼 긴 조끼 어떤 거요? 이 조끼도 있고 저 조끼도 입으면서 보여주면 언니들이 그거보다 긴 거, 뭐 그거보다 짧은 거. 이게 그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그립에서 가능한. 네이버에서 하면 저 잘려요. 이게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게 예,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다 된 걸 가지고 이제 네이버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수요 조사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시장 조사를 더 잘해주세요. 언니들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거 하고 남는 거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요새 백화점에서 이런 제품이 잘 팔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미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언니들이 이번에는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5보다 이번엔 66이나 77이 조금 더 많이 있겠다. 컬러가 블랙보다 이런 컬러가 더 많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를 사실은 지금 제가 가방도 제가 제작한 가방이에요. 제가 들고 온 가방이 아니 온라인 비즈니스 1년 하신 거 맞아요? 뭐 한 5, 6년 하신 것 같아. 네. 진짜 대표님이 진짜 한 4년 후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년 6개월 이상의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취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기뻤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 대표님들과의 갈등 말고도 혼자 내적으로 사람이 맨날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힘들었을 때 물론 남편분이 옆에 계시니까 엄청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 말고 또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마냥 편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7개월 동안 이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호기롭게 다 큰 소리 쳐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압박감도 좀 강했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그 마음이 계속 가기는 해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라는 그 불안감에 있어서 잠을 좀 못 자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게 언제까지 잘 될까? 불안감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대표님, 전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사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멘토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프론티어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파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께요. 제가 막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제가 지름길을 갔었던 거에 대해서 다 드리고 싶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는 그분들을 끊어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제가 갈 수도 없는 거고 컨설팅이라는 것이 사실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 제가 데려가다 보니까 이게 바쁜데 와중에 그분들의 이 뒤에 제가 라이브까지 챙겨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거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사연들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을 돕지 못하는 저의 여유가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어차피 잠이 안 오고 저녁에 못 자니까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 시장에 제가 나가면 새벽 시장을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조금 촬영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대본도 막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DM으로 보냈던 분한테 그런 시간에 이제 답변을 좀 길게 남겨드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걸 끊어내는 게 좀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있다면 물론 가족이 첫 번째겠지만은 또 아, 네. 맞아요. 그건 당연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공장분들이 불이 꺼져 있던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드리는 그 다달이 돈이 월세를 유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은 물론 뭐 제 물건을 사주시기도 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암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막 이렇게 기쁨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니면 애들을 키우고 힘들 때 제 라이브를 들어오는 게 낙이라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됐다는 게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마진보다요 사람이 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포커스지, 돈은 사실은 아직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번 걸 몰랐어요. 야, 김미경 대표님 찐이야, 찐. 야, 진짜 이런 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대표님 진짜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 좀 이런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솔직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창업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이브 커머스가 한순간에 떼돈을 버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7,4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뭐 너니까 하지, 저렇게 말을 잘해야 하지. 맞아요. 맞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밖에 정말 발 한 자국도 못 나가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분명히 이 라이브 커머스가 한 줄기 빛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게 뭐 답은 아니지만 끝까지 한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한다, 끝까지 한다. 처음 임하는 자세가 네네. 꾸준히 네. 인내심 갖고 네. 매출은 둘째 일이고 그냥 광고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면 어차피 키워드 광고 하시는 것처럼 돈 들잖아요.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그냥 광고비를 무료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광고하듯이 그냥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안 달면 어때요? 근데 진짜 1시간 동안 댓글도 없이 진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사람들하고 수다 떨려고 라이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그때 생각하는 거 뭐냐면 녹화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해 놓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제 방을 볼 거고 누군가가 내 방송을 볼 텐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봐요. 그 사람은 궁금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녹화 방송을 내둔다 생각하고 그냥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돼요. 30분만 내도 돼요. 근데 놔두는 그 재방송이요, 나중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쌓이고 누적되거나 어느 순간 빵 터지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 걸음 나가시는 거지, 무언가 막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나 다 접어 라이브 커머스만 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좀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이거를 막 진짜 인생이 바뀌는 막 새로운 사업으로 받아들이시면 아직은 시장이 작아요. 아직은 시장이 너무 작아요. 힘들죠. 그렇죠.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좀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이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정신없이 막 시끄럽고 막 이럴 거라는 편견도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막 활발할 것 같고. 근데 대표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굉장히 좀 내 직업에 대한 뭔가 소명 의식도 있고 내 직업을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대표님하고 동맹을 꼭 맺고 싶습니다. 나도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대표님 방송을 보고 좀 뭔가 희망을 얻고 창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이브 커머스는요, 최고가 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내가 뭐 1등이 된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판다? 물론 팔 수야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어라. 나만의 약간 브랜드를 만든다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나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는 그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지. 절대로 이거를 뭐 남하고 비교해서 나랑 똑같은 화장품을 파는 쟤는 많이 파는데라는 그런 상대평가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제보다 내가 30분을 더 해내고 한 개보다 두 개를 더 파는 그냥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라이브를 하실 때는요, 다른 분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이 뭐 10,000원에 팔던 9,000원에 판다 그래서 나도 꺾어야 되나? 이런 고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나의 라이브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라이브가 부족한 걸 찾고 내 라이브가 부족한 거를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을 찾아서 그걸 끌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일인 거지 절대로 다른 분과 비교하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김미경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테크트리를 밟고 이제 정말로 진짜 최고 상단에 올라갈지, 거기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볼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제 목표가요. 저는 경단녀들이나 아니면 아기 엄마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가 꿈이었어요.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여자분들인데 짧은 시간에 여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거든요. 인스타나 스마트스토어 하루 종일 매달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건 소싱하는 것도 그렇고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좋은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많이 채용하는 거. 저희 회사를 조금 더 많이 키워서 저희 직원을 좀 그렇게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4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에 출근하셔서 임팩트 있게 일하고 가시는 거. 그래서 좀 많은 채용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독립이에요. 결국은 그분들을 다 복제해서 그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단 2번을 일해도 본인의 자존감을 찾으면서 좀 수익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나중에는요 공장분들을 위한 도매 역할만 하고 싶어요. 그분들께 딱 캐릭터에 맞고 그분들한테 적합한 아이템을 소싱해주고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는 거. 요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대표님 이렇게 오늘 좀 2시간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이제 못한 얘기는요. 저희 잘 파는 언니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챙겨가시네. 대표님 오늘 촬영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안 했었고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라이브 커머스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도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해보시고 나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조금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좀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게 계속 듣다 보면 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좀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자, 그러면 김미경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어렵지 않습니다. 경단녀 그리고 아이 어머니 다 도전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전부 다 라이브 커머스 카메라를 켜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